우크라이나는 유럽 영토 내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면적이 63,000km에 달하고 인구는 약 3,700만 명 정도 되죠. 이 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와 전쟁 중입니다. 동슬라브 문화의 중요한 중심지였던 위대한 이 나라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고통에 직면해 왔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몽골의 침략을 받았고 그 후에는 러시아, 폴란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강제 합류했죠. 1986년에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체르노빌 원전 참사가 바로 이곳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 이후 여러 차례 봉기가 있었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꾸준히 발전했지만 그 이후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에 휘말려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영구적인 평화는 아직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양측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우크라이나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10%를 차지하는 약 25억 톤의 망간 광석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죠.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철광석 매장량의 7%를 차지합니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 유형인 렴 체르노젬이 전 세계의 약 25%가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땅에 무언가를 심기만 하면 수확을 약속받는다는 뜻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는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깨닫고 기차를 이용해 자국으로 흙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큰 곡물 공급국 중 하나이며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나 남부의 오데사 같은 도시는 현재 여행하기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우크라이나 최서단에 위치한 도시 르비우 엘리비브로 가서 그곳의 일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르비우는 특별한 분위기와 독특한 특징을 지닌 특별한 도시입니다. 유럽 100대 도시 목록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우크라이나 도시이기도 하죠. 이곳의 분위기는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을 매료시킵니다. 따뜻한 색조의 이 도시에서는 사람들의 진심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르비우에는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특히 여름철에 최대 5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죠. 르비우는 우크라이나의 문화 수도로 여겨지며 서부 우크라이나에 위치해 육로로 폴란드와 가깝습니다. 폴란드에서 버스나 자가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 르비우 사람들은 일상 활동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여전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낮에는 기온이 슈무데크스까지 오르지만 저녁에는 셜스카덱스까지 떨어집니다. 세계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해변을 즐길 때 르비우 사람들은 여전히 재킷과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울하고 활기가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 같습니다. 르비우가 다른 우크라이나 도시보다 더 안전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버스와 기차를 이용해 이웃 국가로 이동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대부분은 노인들과 성인 자녀를 둔 여성들입니다. 가끔 군복을 입은 사람들도 보이는데 아마도 동부전선으로 향하는 길일 겁니다. 전쟁은 그렇지 않아도 안 좋던 국가 경제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구걸하는 아이들이 다가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버스 정류장과 공원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 없거나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새벽에 차나 노란색 트램을 타고 일터로 향합니다. 전쟁 중에도 르비우는 활발한 교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날씨 때문에 도시는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활기가 없어 보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가족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마도 떠났을 겁니다. 정고가 되자 르비우는 활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삶이 정상인 것처럼 더 많은 젊은이들이 광장을 채웁니다. 상점들은 셔터를 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예를 들어 이 와인 가게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수다를 떠는 젊은 여성 및 남성 그룹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여행을 피하고 있습니다. 르비우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지인입니다.
관광객은 거의 없죠. 평소라면 르비우의 역사적인 시장이 1년 내내 북적였겠지만 지금은 주로 현지인들만 방문합니다. 다행인 소식은 르비우가 전쟁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가장 적게 입었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동유럽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다채로운 역사적인 건물들이 나란히 서서 매력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건물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실내는 이렇게 문구점처럼 상점이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르비우의 시 공무원들은 자기 일을 잘 해냅니다. 시장과 공원의 거리는 깨끗하고 공원은 시장 광장만큼이나 인기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성인과 노인들은 공원에 모여 체스를 두는데 이는 많은 동유럽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20대 우크라이나 젊은 남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고 곧 최전선으로 향할 것입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 여성들은 남편과 형제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희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산만합니다. 미래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으로 정상적인 삶을 갈망합니다. 하루 종일 사이렌이 울릴 수 있으며 이는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전기 및 물 사용 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르비우 주민들에게 드론 공격에 대비하라고 자주 경고합니다. 통행 금지가 일상생활을 방해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서비스 부문에서 수입을 얻는 르비우 주민들은 충분히 벌지 못합니다. 도시에는 많은 이주민이 유입되어 괜찮은 임대주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르비우시 당국은 끊임없이 도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와 새로운 현대식 건물이 도처에서 눈에 띕니다. 아파트 건물은 대부분 5층 이상이며 발코니는 추가 생활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새 아파트의 월세는 고백에서 시작하여 1천우돈까지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새 건물은 건설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이 설계하고 건축하며 아파트는 69제곱미터 크기의 보통 방이 2개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르비우의 밤 문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유흥클럽은 대부분 문을 닫았죠. 1인당 월소득은 500 미만이며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경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머문 둘째 날은 날씨가 더 화창하고 따뜻했습니다. 거리는 평온하고 조용했으며 대부분의 차량은 15년 미만이었습니다. 초호화 자동차는 드물지만 차들이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램 외에도 노란색 공공버스가 도시 내에서 운행하며 30분마다 정차합니다. 최근 2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현지인들은 차량을 렌트하는 것보다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좋은 날씨를 틈타 젊은 여성들은 자주 차려 입고 시내 중심가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동기부여되어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분수대는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며 놀고 더위를 식히는 인기 있는 모임 장소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화창한 날씨를 오랫동안 갈망해 왔습니다. 카페는 더 붐비고 웨이터들은 더 바쁘며 여성들은 친구들과 사진을 찍거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많은 사람들이 활력과 분위기를 더하며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거리를 채우고 어떤 이들은 음악 카페를 즐기고 다른 이들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술을 파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이 침착하고 말이 많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손님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을 경우 무료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합니다. 직원 부족으로 음식이나 음료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주문할 때 인내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외모에 관해서 말하자면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검은 머리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어두운 피부와 갈색 눈을 가집니다. 머리카락은 보통 직모이거나 웨이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넓은 지리적 영역 때문에 외모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모스크바 사람들과 비슷하게 날씬합니다. 이 두 나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신체적 문화적으로 유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특히 폴란드 근처에서는 러시아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는 많은 관용구를 공유하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기독교 정교회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덜 종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두 민족 모두 극도로 민족주의적이며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정치적인 분열이 없다면 이들은 직접적인 문제가 거의 없을 겁니다. 두 민족 모두 교육 수준이 높고 문화적이며 전 세계에 기여하는 따뜻한 개인들입니다. 갈등은 정치인들의 정책에서 비롯됩니다. 일부 극단적인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깊이 분노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두 나라가 소련에서 유래했다고 말합니다. 붕괴 후 일부는 우크라이나 시민이 되었고 다른 일부는 러시아인이 되었죠. 분리되었지만 두 나라는 언어, 종교, 문화를 공유하지만 별도로 통치하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처럼 비슷한 민족적 기원을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모스크바의 통치를 원한 적이 없으며 항상 자신들의 조국을 추구해 왔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독립된 영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러시아인들은 단일 지도자 아래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선호하는 반면 우크라이나인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더 서구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정부에서 크게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일상에서는 근면하고 실용적이지만 미래의 꿈에 대해서는 감정적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차가울 수 있지만 가족과 친구에게는 친절합니다. 그들은 오만함을 싫어하고 권력자들에게는 비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대통령은 한때 코미디언이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배우 코미디언 TV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교사가 예상치 않게 대통령이 되는 인기 TV 시리즈 국민의 종 Servant of the People에 출연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개인 생활을 사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며 더 강한 권위에 공개적으로 맞서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높은 조직력을 발휘합니다. 전쟁 내내 함께 버틸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야말로 이것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반면에 러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서구 국가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더 가족 중심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남성들은 퇴근 후 사교 활동보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진정한 남자를 가족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경력에서는 야심차고 개인주의적이지만 데이트에서는 남성이 많은 것을 지불하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문화 모두 계산을 하는 것을 기사도로 봅니다.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여성과의 진지한 관계에서는 정중함과 관대함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선물을 기대하여 재정적 의무를 만듭니다. 이는 여성이 사회적 지위보다는 개인 개발에 더 집중하는 이유에서는 덜 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관계 초기에 여성이 남성에게 모든 것을 지불하도록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는 수입보다는 성격이 덜 인상적입니다. 많은 동유럽 국가에서 관계는 종종 남성의 급여와 여성의 외모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친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더라도 그들이 공격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약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을 고려 중이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정치와 전쟁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어떤 지지 표현도 피하고 러시아인들을 언급하거나 현지인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상기시키지 마십시오. 그곳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사건에 대한 토론이나 논쟁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주제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르비우에 살 계획이라면 빠르게 신뢰를 얻기 위해 대화를 개인적인 주제로 유지하십시오. 이 비디오에서는 우크라이나 르비우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의 문화적 특징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